고민호가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화면 안에는 25년을 건너온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녹음 아버지 목소리가 맞습니다. 고강수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민호야,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고는 있는 게냐? 고민호는 아버지가 늘 앉던 빈 상석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진실을 택하겠습니다. 한 집안의 장남이 제 손으로 아버지를 심판대에 세우기로 한 그날 밤 꽃이 저택에는 대체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던 걸까요? 방 안의 공기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대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아직 벽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고강수는 소파 끝에 앉은 채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85해를 살아오며 숱한 풍파를 견뎌온 노인이었지만 방금 제 아들의 입으로 들은 그 말만은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잘게 떨렸고 숨소리마저 고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러니까 그건. 고대치가 뒤늦게 말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쏟아진 말은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먼저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치야,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방금 그 말이 정말 네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느냐? 고대치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몇 번 달싹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어떤 대답보다 무거운 대답이었습니다. 고강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오랜 세월 애지중지 키워온 외아들이 사람의 목숨을 두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 한쪽에는 고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파양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을 벼르고 벼르다 겨우 도장을 받으러 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내밀기도 전에 그는 25년을 짓눌러 온 진실의 실토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서류를 받으러 온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확인하는 증인이 되어 버린 셈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스스로에게 되물어온 물음의 답이 이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눈앞에 던져질 줄은 몰랐습니다. 고결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서류의 도장을 받으러 왔을 뿐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체 뭘 들은 겁니까? 사장님. 그 한마디에 고대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그런 아버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다만 25년을 속고 살아왔다는 사실만이 그의 가슴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온 세월 도장 하나 받으러 온 오늘 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파양을 청하러 온 이종희가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정작 그가 밝혀야 할 것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25년의 어둠이었으니까요. 고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밤이 짙게 내려앉아 저택의 불빛만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방바닥 위로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지 못한 채 무거운 정적만이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래 감춰온 비밀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그 밤 꽃이 저택의 시간은 그 방 안에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방문 밥폭도에는 고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서류 문제로 아버지를 찾아왔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에 그만 발이 붙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언성 높은 말다툼이려니 여겼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는 늘 냉기가 흘렀으니까요. 그러나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몇 마디가 그의 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가 한 과장을 그렇게 만든 거다. 술에 취해서 그 차를 들이받은 게 나였어. 고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25년 동안 집안이 쉬쉬해온 그 사고 동생 고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날의 진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무언가 잡을 것을 찾듯 주머니를 더듬던 그의 손끝에 휴대전화가 걸렸습니다. 순간 고민호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 복도로 들어서기 직전에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았습니다.
방 안에 심상찮은 기척에 통화를 접고 화면을 껐다고 여겼는데 서두르는 손길에 통화 버튼이 그대로 눌린 모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통화가 아니라 녹음 표시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고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은 끊기지 않고 여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방금 아버지가 쏟아낸 모든 말이 그 목소리 그대로 이 작은 기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원한 것도 아니었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겹치고 겹쳐 25년 묵은 진실이 뜻하지 않게 소리로 남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고민호는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앞으로 제 집안을, 제 아버지를, 그리고 제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면 그만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은 끝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랜 세월 동생 고결을 향해 품어온 미안함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 제 손으로 다락방에 가두었던 동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동생의 얼굴이 붉게 깜빡이는 화면 위로 겹쳐 떠올랐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낮은 흐느낌과 무거운 침묵이 번갈아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고민호는 차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꼭 쥔 채 어두운 복도를 소리 없이 되돌아 나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등 뒤로 멀어지는 그 방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온 고민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손안에 휴대전화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한 번 듣고 다시 처음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되돌려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졌습니다. 어릴 적 그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 이루어졌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운 채 25년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민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던 그 마음이 클수록 지금의 배신감도 그만큼 깊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딛고 서 있던 땅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밤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녹음을 세상에 내놓으면 어떻게 될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지고 강수그룹은 흔들리고 제가 딛고 선 자리마저 통째로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후계 경합에서 앞서 나가던 자신이 제 손으로 집안의 기둥을 뽑아버리는 셈이 될 테니까요.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녹음을 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생 고결은 평생 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도 모른 채 진범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누명을 쓴 서씨 일가는 영영 죄인의 낙인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침묵은 곧 또 다른 죄였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무심코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승리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반지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승리가 왜 그토록 야위어 갔는지, 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왜 아버지의 집안일 앞에서 그렇게 서늘한 눈빛을 지었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이 진실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지를 만지던 손이 멈췄습니다. 고민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흔들림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던 눈이 서서히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진실을 향한 책임 사이에서 그는 마침내 후자로 걸음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려 진실을 묻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죄인의 자리에 영원히 붙들어 두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그 밤에야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날 밤이 채 가시기 전 고민호는 차를 몰아 고결의 새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와 홀로 옮겨간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늦은 시각에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고결의 얼굴에는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십니까, 본부장님? 고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이라 부르던 자리에 이제는 직함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거리가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고결은 형을 향해 완고하게 벽을 세워왔습니다. 고민호는 그 냉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문 앞에 선 채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결아, 딱 한 번만 이걸 들어줘. 그 목소리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하던 형이 아니었습니다. 고결은 잠시 형의 얼굴을 살피다 마지못해 몸을 비켜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거실에 마주 선 두 사람 사이로 고민호가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진실이 고대치 자신의 입으로 낱낱이 새어나왔습니다. 고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의 실토를 그 방에서 직접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의 손끝에서 형의 휴대전화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오는 것을 보자 무너져 있던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이 이걸 어떻게? 고결의 입에서 오랜만에 형이라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미처 의식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고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연이었어. 아버지 방 앞을 지나다 들었고 하필 녹음이 켜져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건 우연으로 끝낼 수 없는 일이 됐다. 나도 알아버렸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25년을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장남으로 자랐고 다른 한 사람은 25년을 아버지 잃은 슬픔조차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로 다른 고통을 짊어져 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진실 앞에 나란히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결아, 내가 다 감당할게. 이 자리도 아버지 일도 전부. 네가 25년 동안 잃어버린 걸 이제라도 돌려받게 할게. 고민호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고결은 형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서린 냉기가 아주 조금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오랜 벽에 그날 밤 처음으로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고결은 무전기를 되살리려 애쓰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매달렸지만 끝내 듣지 못했던 그 밤들을요. 그런데 정작 오늘 아버지의 진실을 들려준 것은 오래도록 등을 돌리고 지내던 형이었습니다. 그 아이러니 앞에서 고결의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형이 내려놓고 간 그 무거운 진실을 밤새 곱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민호를 서승리가 뜬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새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슨 일로 저리 얼굴이 상했는지 그녀는 묻지 않고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호는 아내 앞에 마주 앉아 오래 망설이던 말을 꺼냈습니다. 승리야, 나 다 알게 됐어.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승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토록 홀로 감춰온 진실이 마침내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결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그 죄를 장인 어른께 뒤집어 씌운 거고. 고민호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나는 지금 딛고 선 자리를 전부 잃어. 어쩌면 이 집안 전체가 무너질지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무섭다, 승리야. 아버지를 내 손으로 고발한다는 게 나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 그는 제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거침없던 남자가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제 안의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서승리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오래도록 혼자 짊어져 온 짐을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버지는 25년을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쓴 채 살아오셨어. 살인자라는 낙인을 안고 딸한테도 말 못하고 그렇게 25년을 견디셨어. 그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려 드리려면 진실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리를 지키려고 진실을 삼키면 오빠는 평생 그 자리에 갇혀 살게 될 거야. 나는 그런 오빠를 보고 싶지 않아. 무서운 거 알아? 그래도 이번만은 물러서지 말자. 내가 옆에 있을게. 고민호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이유로 마음을 감춰왔습니다. 서승리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고민호는 아버지의 그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두 사람은 처음으로 완전히 같은 편에 섰습니다. 맞잡은 두 손에 힘이 실렸습니다.
오래 어긋나 있던 부부의 마음이 마침내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오빠가 이 말을 해줘서 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 혼자 이걸 알고 오빠한테 숨기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 서승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온전히 내보이지 못한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고민호는 그런 아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아는 채 앞으로 함께 건너야 할 험한 길을 조용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편 고대치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아들 고민호의 눈빛이 하룻밤새 달라졌고 집안 곳곳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랜 세월 위기를 헤쳐온 그의 촉이 등 뒤에서 무언가 조여오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그는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서재로 들어선 고대치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25년을 감춰온 흔적들, 아직 남아있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그 종이들을 잘게 찢어 없애려 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면 지난 일도 함께 사라지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이 궁지를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랜 세월 곁을 지켜온 주용만이었습니다. 고대치는 그를 불러들여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자네만 입을 다물면 돼. 그날 밤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걸로 묻어두자고. 25년을 그렇게 지켜왔잖나. 알겠나? 주용만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오랜 가신으로서의 회한이 무겁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는 25년 전 그날 찌그러진 차를 정비소로 옮기던 제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이 오늘까지 그를 짓눌러 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 다 내려놓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용만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고대치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온 가신의 눈에 어린 안타까움조차 지금의 그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지에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치의 시선은 곧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민호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짐짓 부드러운 낯빛으로 넌지시 미끼를 던졌습니다. 민호야, 네가 이 모든 걸 조용히 덮어준다면 이 아비가 약속하마. 강수그룹은 온전히 네 것이 될 거다. 후계자 자리 확실하게 물려주마. 경합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네가 이 아비 편에만 서준다면. 그는 아들의 침묵을 회유가 통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고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아비의 뜻을 헤아려 죄를 덮기로 마음먹은 것이라 제멋대로 믿었습니다. 고민호는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우러러보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고대치는 승낙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침묵은 승낙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눈에 담아두려는 작별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오판이 이제 곧 모든 것을 뒤집을 도화선이 되리라는 것을 고대치는 조금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강수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3차 경합의 결과 발표 자리가 열렸습니다. 임원진이 자리를 메우고 고대치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룹의 다음 주인이 사실상 가려질 참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시선은 고민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지난 경합에서 앞서 나간 그가 유력한 후계자로 점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과 기대가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사회자가 결과를 호명하려는 순간 고민호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가 준비해 온 말을 담담히 꺼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후계 경합에서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고대치의 얼굴이 삼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호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고대치가 낮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당혹과 노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르려고 지켜온 것들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 준비했고 누구보다 이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삼켜야 하는 것들이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까지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자리를 지키려고 진실을 삼키느니 저는 이 자리를 내려놓고 진실을 택하겠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좌중에 서서히 번져나갔습니다.
임원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를 돌아보았고 고대치는 상석에서 자리를 반쯤 일으킨 채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는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고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형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지금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고결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형에게 품어온 원망이 그 뒷모습 앞에서 조금씩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버리고 진실을 택하는 형의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낮은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유력한 후계자로 점쳐지던 사람이 스스로 자리를 버렸으니 이 회사의 앞날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민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잃을 것을 각오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자중을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고민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만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언가를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후계자라는 이름 대신 그는 이제 한 사람의 아들로 한 사람의 형으로 남기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경악한 것은 고대치만이 아니었습니다. 발표를 지켜보러 나온 고강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쇠한 몸을 이끌고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그는 손자의 선언에 손잡이를 꽉 끌어쥐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들의 입으로 그 진실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지 손자가 무엇을 하려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고민호는 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아버지와 할아버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겁니다. 왜 제가 이 자리를 내려놓는지.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진실이 고대치 자신의 입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고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미 아는 진실이었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지울 수 없는 소리로 다시 확인하게 되자 억눌러 온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 자의 놀라움이 아니라 다시 확인하는 자의 제비통이었습니다. 노인의 몸이 앞으로 무너지듯 기울었습니다. 대치야, 네가 정말로 네가. 고강수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곁에 있던 고결이 급히 다가가 노인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고강수는 손자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결아,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정말 미안하다. 다 알고도 차마 입에 담지 못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손자 고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네가 옳은 일을 했다. 이 할아비는 차마 못했을 일을 네가 해냈어. 고결은 형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이 녹음을 손에 쥐고 밤새 어떤 고통을 짊어졌을지 이제야 온전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자리를 잃을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잃을 것을 알면서도 형은 진실을 택했습니다. 고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상석의 고대치만이 홀로 창백한 얼굴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25년을 쌓아 올린 벽이 아들의 손끝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고민호는 할아버지를 부축한 채 아버지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민호의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밖에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건네는 마지막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침묵 속에서 세 사람만이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너진 아버지와 그를 부축한 노인과 진실을 밝힌 아들이었습니다. 25년을 감춰온 거짓이 무너진 자리에는 슬픔과 함께 서늘한 안도가 뒤엉켜 흐르고 있었습니다. 발표 자리를 나선 고민호는 곧장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서승리가 그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25년 전의 정황을 정리한 기록, 그리고 오랜 세월 어긋나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춘 서류들이었습니다. 담당 검사 앞에 앉은 고민호는 준비해 온 것들을 탁자 위에 차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25년 전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담담함 아래에는 아들로서 감당해야 할 슬픔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고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결정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고발하시는 대상이 다름 아닌 아버님이십니다. 고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버지라 해도 죄는 죄입니다. 저는 그 죄가 더는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과 25년을 누명 쓴 또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건 밝혀져야 합니다. 검사는 서류를 넘겨보다 다시 고민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제 아버지를 고발하러 온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각오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검사도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곁에 앉은 서승리가 남편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25년 전 억울하게 죄인이 된 아버지를 둔 딸과 그 진실을 밝히려는 가해자의 아들이 나란히 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진실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찰청을 나서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창밖 하늘이 어둑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윽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그날에도 이렇게 비가 내렸을까요? 고민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줄기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기가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는 굳이 가려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승리가 우산을 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조용히 씌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빗속을 나란히 걸어 나갔습니다. 오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승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민호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고발하고 나오는 길 그의 마음은 무겁고도 홀가분했습니다. 25년을 묻혀있던 한 사람의 억울함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올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지만 두 사람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민호는 문득 검찰청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길이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수그룹 본사 로비에 검찰 인력이 들이닥쳤습니다. 임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술렁였습니다. 로비 한복판 고대치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수사관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이는 순간 고대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생을 군림해온 이 회사 제 아버지가 일군 이 그룹의 로비 한가운데에서 그는 죄인의 몸으로 끌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임직원의 시선이 그의 등에 꽂혔습니다. 한때 그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조아리던 이들이 이제는 낯선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고개를 들어 로비 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고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대치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망인지 회한인지 아니면 마지막 인사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시선을 거두고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고민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크고 굳건해 보이던 아버지의 등이 오늘따라 작고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 등에 엎여 잠들던 밤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회사 로비를 걷던 날들도 스쳐갔습니다. 아버지가 사주던 첫 자전거 어깨를 두드려 주던 손길,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이 순간의 광경과 겹쳐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말로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원망스럽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그 복잡하게 뒤엉킨 감정 앞에서 고민호는 그저 묵묵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고 고대치의 모습이 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고민호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서승리가 다가와 남편의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 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무너져 내리던 그의 마음을 겨우 붙들어 주었습니다. 승리야. 나 아버지를 내 손으로 보냈어. 고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승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손을 더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텅 빈 로비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버지의 것이었던 이 회사가 이제는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고민호는 알았습니다. 이 무너짐 위에서 언젠가는 다시 무언가를 세울 수 있으리라는 것을요. 그는 젖은 눈을 닫고 천천히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서승리가 그 곁을 말없이 따라 걸었습니다. 소식은 곧 고시 저택에도 전해졌습니다. 은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는 말을 그녀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여보가 살인이라니. 그녀의 통곡이 저택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수정은 문득 지난날 자신이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약점을 캐려다, 사돈과의 얽힌 비밀을 들추려다, 자신도 모르는 새 진실의 실마리를 세상으로 흘려보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서투른 참견이 결국 남편의 몰락을 앞당긴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에 몸서리쳤습니다. 알량한 호기심으로 들쑤신 일들이 이렇게 큰 파국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라도 진실이 드러난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5년을 거짓 위에 쌓아 올린 이 집안이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책과 안도가 뒤엉켜 은수정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그녀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며느리 서승리였습니다. 은수정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좀처럼 녹지 않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비서의 딸이라 못마땅해 했고 며느리는 그 시선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어머니, 일단 좀 앉으세요. 이러다 몸 상하십니다. 서승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미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흐느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서승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 집안이 무너지는 순간에 정작 곁에서 자신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그토록 마득잖아하던 며느리라는 사실이 은수정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25년의 진실을 온전히 아는 며느리가 아무것도 몰랐던 시어머니를 말없이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냉기가 그 손길을 따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어머니 몸부터 챙기셔야죠. 서승리의 말에 은수정은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늘 서늘하게만 보이던 며느리의 눈빛에 오늘은 뜻밖의 따뜻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헛된 것들에 매달려 살아왔는지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지분이니 후계니 하는 것들이 이 무너진 집안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은수정은 며느리의 손을 붙든 채 한참을 그렇게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승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끝까지 다독였습니다. 오래 얼어붙어 있던 두 여인의 마음이 그 눈물 속에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치가 끌려간 뒤 저택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고민호와 고결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도록 서로를 등지고 살아온 두 형제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5년의 세월이 침묵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고민호였습니다. 결아, 기억나니? 어릴 때 내가 널 다락방에 가둔 거. 고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있던 일이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다락방에 갇혀 울던 어린아이의 기억이 그의 공황과 악몽의 뿌리였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이따금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때 난 네가 이 집에 온 게 싫었어. 아버지가 널 데려온 게 싫었고 네가 내 자리를 뺏을까봐 무서웠어. 어린 마음에 그게 다 네 탓인 것 같았어. 그래서 널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 고민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말을 25년이 지나서야 하는구나. 진작 했어야 했는데. 고결은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품어온 원망이 그 사과 앞에서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형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형은 후계자 자리를 버렸고 제 아버지를 제 손으로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잃어버린 25년을 되찾아 주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형. 고결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냉기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형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아요. 형이 다 버리면서까지 진실을 택한 거 그거 나 때문이잖아요. 나도 형한테 미안해요. 형을 오해했던 거. 형도 힘들었을 텐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였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등을 돌린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형제가 되었습니다. 고민호가 손을 내밀자 고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맞잡은 손 위로 25년의 앙금이 조용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결아, 앞으로는 형이 네 편이 되어줄게. 이번엔 진짜야. 고민호의 말에 고결이 옅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어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를 경계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의 오해와 상처가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아버지를 두었지만 두 사람은 이제 한 형제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마주 앉아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오해도 어긋난 세월의 상처도 이제는 담담히 웃으며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저녁빛이 마주 앉은 두 형제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은 25년 전 사고의 진범이 고대치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발표와 함께 오랜 세월 누명을 쓰고 살아온 서건식의 무죄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서씨 일가에 마침내 볕이 들었습니다. 25년을 짓눌러 온 그늘이 그 발표 한 번에 거쳐 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집을 비운 채 심신이 상해 있던 서건식이 초췌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을 본 유정란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25년을 죄인의 아내로 숨죽여 살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여보. 유정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참고 참았던 눈물이 둑이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 야윈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당신 혼자 그 무거운 걸 다 짊어지게 두고. 서건식은 아내의 등을 말없이 쓸어내렸습니다. 그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짓지도 않은 죄를 홀로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당신한테도 애들한테도. 이제야 이 짐을 벗는구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승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 시어머니 은수정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비서의 딸이라는 이유로 죄인의 자식이라는 낙인 아래 온 가족이 고개를 숙여야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승리는 그 굴욕의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잃어버린 25년을 되돌려 드리겠다고요. 그 서늘한 다짐이 마침내 오늘의 진실을 불러왔습니다. 무릎 꿇었던 그날의 굴욕이 이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건식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승리야. 다 네 덕이다. 이 못난 아비가 너한테 큰 빚을 졌구나. 서승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눈물이 그제야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25년 만에 다시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고개 숙이고 사시지 않아도 돼요. 아무한테도요. 딸의 말에 서건식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그 오랜 절제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정란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와 남편과 딸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오래 흩어져 있던 서씨 일가의 마음이 마침내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25년을 죄인의 가족으로 숨죽여 온 세월이 이제야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오래 참아온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 위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서건식의 무죄가 알려지자 회사 안팎에서 그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 그의 등에 붙어있던 낙인 살인 전과자라는 무거운 딱지가 하나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오랜 세월 대신 짊어져 온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서실을 지나가는 서건식에게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한때 그를 곁눈질로 흘겨보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심으로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서건식은 그 인사들을 담담히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고 표정에 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그를 짓눌러온 그늘이 조금씩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복도를 걷는 그의 걸음이 예전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소식은 가출한 채 집을 등지고 있던 서승우에게도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전과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집을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조은님의 작업실 한구석에 몸을 숨긴 채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그리워하기도 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죄가 밝혀졌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서승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짊어졌던 것이 죄가 아니라 누명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지난날이 부끄러워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 이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서승우가 조은님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은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는 짐을 챙겨 오래 등졌던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앞에 선 서승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마주해야 할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는 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 서승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서건식은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을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여전히 넓고 따뜻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서승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서건식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이 아비가 미안하지. 진작 다 말해줬어야 했는데 너희가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서 그러지 못했다. 그 말에 서승우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오래 침묵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무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서승우는 그 사랑의 무게를 이제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이 진실과 함께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집안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조은혜는 자신이 오래 준비해온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결의 아버지 세상을 떠난 한수철이 어린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음성을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고결의 손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낡은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아두었다던 그 무전기였습니다. 그러나 25년의 세월 동안 부품이 삭고 전원이 끊겨 안에 담긴 목소리는 오래도록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고결은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래 매달렸지만 끝내 되살리지 못한 채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조은혜는 아버지 조성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자 오랜 세월 그 무게를 홀로 짊어져 온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어린 고결을 구해낸 사람도 바로 조성준이었습니다. 아빠. 이 무전기만 살릴 수 있으면 결이한테 아버지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요. 조은혜의 말에 조성준은 딸의 뜻을 알고 손수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삭은 부품을 하나하나 갈아 끼우고 끊어진 회로를 잇고 방전된 전원을 되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25년을 침묵으로 갚아온 사람이 뒤늦게나마 속죄의 마음으로 이어붙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무전기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소리가 깨어났습니다. 잡음 너머로 25년 전 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건네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조은혜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조성준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갈기갈기 찢겼던 도면을 조각조각 이어 붙이듯 그 소리를 되살려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소리를 언제 어떻게 고결에게 들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고결은 지금 마음이 가장 상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마주하며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무전기를 손에 쥔 채 오래 고민했습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그를 더 아프게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만은 고결이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조심스레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결이가 이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아빠? 조은혜의 물음에 조성준은 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들어야지. 결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결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건 결이가 꼭 알아야 하는 거야.
조은혜는 무전기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 작은 기계 안에 한 아버지의 25년 묵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랑을 고결에게 온전히 전해주겠다고 조용히 마음먹었습니다. 조성주는 딸의 옆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사고 현장에서 어린 고결을 끌어안고 뛰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 제 딸과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형언하기 어려운 감회로 다가왔습니다. 오래 짊어져 온 죄책감이 딸의 이 작은 정성 앞에서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조은혜는 무전기를 들고 드림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고결이 홀로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고결의 얼굴에는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이제 그만 오라고 했잖아요. 고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킨 채 홀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조은혜가 다가서려 하자 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행이라도 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돌아가요. 조은혜는 그 냉대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에 든 무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전원을 켰습니다. 잡음이 잠시 지직거리다 이내 낯선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잡음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그것은 오래도록 그의 기억 속에서만 맴돌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되살리고 싶어 했지만 끝내 듣지 못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결아, 우리 아들.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녹음을 남긴다. 고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아버지의 다정한 음성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25년 전 살아만 있어 달라던 아버지의 마지막 애원이 이제는 아들만은 지켜냈다는 사실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우리 결이가 어디서든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그걸로 됐어. 아빠가 늘 곁에 있을게. 우리 아들 사랑한다. 그 마지막 말에 고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래도록 억눌러 온 감정이 둑이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어린아이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그 목소리 앞에서 마침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그런 그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도록 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고결은 그녀의 품에서 참고 참아온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혜씨. 고결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밀어내고 냉대했던 지난 날이 그 순간 한꺼번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조은혜는 그런 그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흥이.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오랜만에 불러보는 애칭이었습니다. 그 다정한 한마디에 고결은 다시 한번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조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 모두를 밀어내고 홀로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와 곁을 지켜준 그녀의 온기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마침내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이 오래 굳어있던 그의 상처를 조금씩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고씨 저택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병상에서 조금씩 기력을 되찾은 고강수가 오랜만에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은 야윈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손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고민호와 고결 그리고 그 곁에 선 서승리와 조은혜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다. 사람을 자리로 가르고 핏줄로 가르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그걸 이 늙은이가 이제야 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구석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민호야, 결아. 너희 둘은 다시는 자리 때문에도 핏줄 때문에도 서로를 등지지 마라. 그게 이 할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두 형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고광수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에 가 닿았습니다. 고결이 오래전 아버지에게 내밀려 했던 파양 서류였습니다. 이제는 도장을 받을 사람도 없이 낡은 종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광수는 그 서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온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두 손으로 그것을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조각난 종이가 그의 손끝에서 흩어졌습니다. 진짜 아들은 이런 서류 한 장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다.
결이 너는 이 서류가 있든 없든 처음부터 우리 식구였어. 방 안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고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그를 붙들어 온 입양아라는 굴레가 그 찢긴 종이와 함께 흩어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파양당할까 두려워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안에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영화가 다가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아, 이 할미 손주로 오래오래 곁에 있어다오. 강현자와 조성준도 그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두 집안의 경계가 그 자리에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래 얽혀있던 원한의 실타래가 마침내 온기 속에서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고민호가 동생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결이 형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서로를 경계하던 두 형제가 이제는 온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고강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노인에게 이보다 더 큰 위안은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그를 괴롭히던 마지막 숙제가 마침내 매듭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서로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25년을 갈라놓았던 진실이 이제는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그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이 가족의 일원이 된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고민호와 서승리, 고결과 조은혜가 나란히 저택 마당에 섰습니다. 서로 다른 아버지를 두고 서로 다른 강을 건너온 두 쌍이었습니다. 한쪽은 아버지를 심판대에 세운 아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낸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결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의 진실을 마침내 되찾은 아들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네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고요한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가슴 속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 곁에는 이제 함께 견뎌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결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한수철이 남긴 미완성 도면이었습니다. 오래 접혀있던 종이를 그는 마당의 평상 위에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세월에 바래고 기퉁이가 낡은 도면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했던 집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은혜가 그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연필을 들어 도면의 빈자리에 작은 집 한 채를 그려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처 다 그리지 못한 그 집을 딸과 아들이 이어서 완성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 기쁜 우리 좋은 집. 조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결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리던 집 이제 우리가 마저 지어요. 고민호와 서승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승리가 남편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역시 이제는 후계자도 아버지의 그늘도 아닌 오롯한 한 사람으로 새로운 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이야기를 새로 써나가자. 고민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승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역시 저마다 아버지를 두고 먼 길을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를 심판대에 세웠고 한 사람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벗겨냈습니다. 그 무거운 길을 함께 건너온 두 사람에게 이제 남은 것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일뿐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도면 위에 그려진 작은 집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마다의 아버지를 두고 서로 다른 강을 건너온 이들이 이제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형, 이 집 다 지으면 제일 먼저 형이랑 형수님 초대할게요. 고결의 말에 고민호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형제가 함께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서승리와 조은혜도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사람 사이에 흐르던 오랜 서먹함은 어느새 봄볕처럼 따스한 기운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고결은 도면 위에 그려진 작은 집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다 그리지 못한 꿈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완성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오래 시렸던 그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바람이 도면을 살며시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25년 만에 마주한 진실 앞에서 온 가족이 서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씨 저택의 오랜 그늘이 거치고 서씨가의 잃어버린 세월이 되돌아왔으며 조씨가의 오랜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무너진 자리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새로 지어갈 것들이 함께 남았습니다. 고민호는 후계자 자리를 잃었지만 대신 진실 위에 다시 설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제 두 발로 제가 택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곁에는 서승리가 있었습니다. 오래 홀로 짐을 지던 아내가 이제는 남편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버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결은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마침내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곁에는 좋은 애가 있었습니다. 오래 상처를 어루만져 온 그녀가 이제는 함께 살 집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잃어버린 것들을 고결은 이제 하나씩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형제는 그날 처음으로 나란히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랜 세월 자리와 핏줄로 갈라져 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든든한 곁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등지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문은 저녁빛이 고시 저택과 서씨가 그리고 조씨가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서로 다른 강을 건너온 세 집안이 조금씩 한 마당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원한과 오해의 자리에 이제는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마당에 펼쳐진 도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위에 좋은 애가 그려 넣은 작은 집이 저녁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 짓지 못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지어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을 멈추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다시 새로운 걸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이영화가 강연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서씨 일가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것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새로 돋아나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진실은 누군가에게 아픔을 남겼지만 동시에 오래 얽혀있던 매듭을 풀어냈습니다. 저녁빛 속에서 마당에 선 사람들은 저마다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함께 다음 걸음을 내디딜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고민호와 고결은 마당에 나란히 서서 저무는 하늘을 함께 올려다보았습니다. 형은 후계자의 자리를 잃었고 동생은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았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잃고 또 얻었지만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어긋나 있던 형제의 걸음이 마침내 나란히 포개졌습니다. 저녁빛이 그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앞선 이야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전 회차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회에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5년을 눌러온 진실이 마침내 고강수 앞에 이르고 고대치가 제 입으로 그날의 일을 털어놓은 그 밤을 중심으로 고민호와 고결 두 형제 그리고 서승리의 마음까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짚어볼 사람은 고민호입니다. 지난 회차들을 돌아보면 고민호는 오랫동안 집안의 진실 바깥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서승리가 무언가를 홀로 짊어지고 있다는 것도, 동생 고결이 왜 그렇게 변해버렸는지도 그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민호는 결코 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에서 아버지 고대치와 서건식이 심하게 다투던 장면, 할아버지 고강수가 흘리던 이상한 말들, 그리고 고결이 서승리에게 정말 형을 사랑해 결혼했느냐 묻던 그 물음까지 그는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전 회차 무렵 고민호는 두 개의 사고가 같은 해에 벌어졌다는 사실을 홀로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서건식이 얽힌 25년 전 그 사고와 동생 고결의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 사고가 모두 같은 시기의 일이었다는 것을요. 설마 하며 애써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한번 떠오른 의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고민호는 아직 진범이 누구인지까지는 알지 못한 채 다만 무언가 거대한 것이 제 집안을 감싸고 있다는 직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민호라는 사람의 성격을 떠올려 보면 이 직감은 결코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는 비겁함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금고를 몰래 여는 것을 보았을 때도 처음으로 부끄럽다는 말을 정면으로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격노하거나 실망할 때면 부모에게도 거리를 두며 예를 갖춘 말로 선을 그었던 사람이지요. 그만큼 옳고 그름 앞에서 자기를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진실이 눈앞에 던져지는 순간 고민호가 그것을 못 본 척 덮어버리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의심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고민호는 그 무게를 정면으로 마주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오랫동안 진실 바깥에 있던 이 사람이 마침내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이제는 오히려 그를 가장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진실에 뒤늦게 도착한 사람일수록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무게를 더 정직하게 견디는 법이니까요. 오래 바깥에 있던 고민호의 자리가 다음 회에는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은 고대치가 제 입으로 그날의 일을 털어놓은 대목이었습니다.
오래 지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대치는 25년 동안 그 진실을 온몸으로 감춰온 사람입니다. 아들 고결이 증거를 들이대도 발뺌했고 조성준에게는 증거를 없애버리겠다며 이를 갈았고 흥신소까지 동원해 아들의 집을 뒤지려 했습니다. 아내 은수정에게조차 자신은 살인자도 거짓말쟁이도 아니어야 한다며 홀로 속을 태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대치가 스스로 입을 연 데에는 뼈아픈 오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강수가 검찰청에서 떼어온 사고 서류를 손에 쥐고 진범이 누구냐 캐묻기 시작한 그 자리에서 하필 파양 서류를 들고 들어선 고결을 본 고대치는 모든 것이 이미 드러났다고 지레짐작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넘긴 것으로 오해한 그는 더는 감출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제 입으로 그날의 진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정작 고결은 파양의 도장을 받으러 온 것뿐이었는데 상황은 고대치 자신의 오판으로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한편 할아버지 고강수는 오래도록 이 진실의 바깥에 있으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그날의 실체를 캐온 사람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몸으로도 그는 25년 전 그날이 하필 한수철의 기일이었다는 정황을 짚으며 아들을 향한 예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주용만을 은밀히 움직여 사고의 실체를 알아보게 했고 마침내 검찰청에서 떼어온 서류를 손에 쥐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식의 허물은 애비가 갚아야 한다던 이 노인이 이제 그 허물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실토가 고대치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감추려던 자가 스스로 진실을 소리내어 밝힌 셈이니까요. 오래 지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는 감춰온 사람이 제 손으로 벽을 허무는 순간을 여러 번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실토가 한 번의 말로 끝나지 않고 지울 수 없는 형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의 귀에 닿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 밖으로 나올 채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25년을 버텨온 벽은 바깥의 공격이 아니라 그것을 쌓은 사람 자신의 입에서 먼저 금이 가기 시작한 셈입니다. 이번에는 고민호와 고결 두 형제의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표면상 친형제로 자랐지만 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입니다. 고결은 세상을 떠난 한수철의 아들이고 고대치의 양자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두 사람은 형과 동생이라 부르며 살아왔지만 그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 냉기의 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고민호가 고결을 다락방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결의 공황과 악몽의 뿌리로 그려져 왔습니다. 어린 고민호는 낯선 아이가 제 집에 들어와 제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어린 동생을 향한 못된 행동으로 번졌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를 경계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후계 경합의 라이벌로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고결은 형을 향해 완고하게 벽을 세웠고 형이라 부르던 자리에 어느새 직함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고결이 본명을 되찾은 것도 이 관계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고결은 진실을 알아가면서 고대치를 아버지라 부르기를 멈추고 본래의 이름을 회복했습니다. 양자로 들어와 형과 동생으로 불리던 그 이름의 질서 전체가 진실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이라는 말 대신 직함으로 형을 부르던 고결의 냉대는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오래 쌓인 상처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오랜 거리 때문에 두 사람이 화해로 돌아설 여지도 함께 자라왔습니다. 고결이 진실을 알아가는 동안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 고결 자신이라면 그 고통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몰랐던 형에게도 나름의 회한이 쌓여왔을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진실 앞에 나란히 서게 됩니다. 한 사람은 진범의 아들이라는 짐을, 다른 한 사람은 아버지 잃은 억울함이라는 짐을 지고서요. 그래서 다음 회에는 오래 등을 돌리고 지내던 두 형제가 어린 시절의 상처를 마주 놓고 화해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민호가 동생을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면 고결의 마음속 오랜 원망도 조금씩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피가 아니라 진실이 두 사람을 처음으로 진짜 형제로 묶어줄지도 모릅니다. 서승리의 자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승리는 이 집안에서 진실을 가장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 지켜본 분들은 아시겠지요. 서승리는 이미 블랙박스와 메모리 카드로 그날의 진상을 완전히 파악한 뒤였습니다. 진범이 고대치이고 제 아버지 서건식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러면서도 서승리는 서건식의 애원에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섰고 고시가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서승리가 고민호와의 결혼을 택한 데에는 남다른 속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건식이 잃어버린 25년을 반드시 되돌려드리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승리는 분가를 거부하고 본체에 머물며 고대치의 서재에 도청기를 심어 그의 움직임을 낱낱이 감시해왔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이자 아내였지만 그 속에는 서늘하게 벼려진 결의가 있었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은수정이 이혼을 요구하며 친정으로 쳐들어왔을 때에도 무릎 꿇은 어머니 유정란을 일으켜 세우던 서승리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승리가 감춰온 것은 진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마음마저 서승리는 오래 온전히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겠다는 무거운 목표가 먼저였기에 정작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서승리가 스스로에게 미안해하던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고민호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그 마음은 복수라는 이름의 결심 아래 오래 눌려있던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부부 사이의 균열도 함께 자라왔습니다. 서승리가 진실을 홀로 짊어지고 감추는 동안 고민호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긴다는데 서운함을 느껴왔습니다. 우리 집안일이라며 선을 긋는 아내 앞에서 나는 네 가족이 아니냐 상처받던 사람이 고민호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두 사람이 감춤과 서운함을 넘어 마침내 같은 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민호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서승리가 오래 홀로 지던 짐을 비로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려던 서승리의 오랜 싸움에 남편이라는 든든한 곁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마음을 감춰온 부부가 진실 앞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림입니다. 이 집안을 오래 짓눌러온 또 하나의 축은 후계 경합입니다. 강수그룹의 다음 주인 자리를 두고 고민호와 고결은 오랜 라이벌로 경합해왔습니다. 고민호는 지난 경합에서 앞서 나가며 유력한 후계자로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할아버지 고강수는 손주의 결혼식과 3차 경합의 결과를 보는 것을 마지막 소원으로 삼고 그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이 후계라는 자리가 진실을 덮는 미끼로도 쓰여왔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고대치는 위기를 느낄수록 아들 고민호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조용히 덮어만 준다면 강수그룹을 온전히 물려주겠다는 시기였지요. 서승리에게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민호를 우승시키라 압박해왔습니다. 후계 자리는 이 집안에서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침묵의 대가이자 거래의 조건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려면 진실을 삼켜야 하는 구조가 오래도록 이 사람들을 올감해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은수정의 자리도 함께 눈여겨볼 만합니다. 은수정은 남편 고대치의 진실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서건식의 정과만을 부분적으로 주워듣고 며느리 서승리를 몰아세웠습니다. 정과자의 딸을 며느리로 둘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친정으로 쳐들어가기까지 했지요. 그러나 정작 그 정과가 제 남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결과였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수정의 이 어긋난 분노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올 짐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휘두른 말들이 뒤늦게 후회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회에 주목할 것은 고민호가 이 굴레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고민호는 누구보다 이 자리를 원했고 밤을 새워 경합을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죄를 덮어야 한다면 비겁함을 싫어하는 이 사람에게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호가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고 진실을 택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리를 지키려 진실을 삼키느니 진실을 위해 자리를 버리는 쪽을 택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후계자라는 이름을 벗고 한 사람의 아들이자 한 사람의 형으로 돌아가는 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래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이름을 마침내 내려놓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매듭 뒤에 놓인 사람들의 회복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오래 잃어버린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고결은 어린 시절 아버지 한수철을 잃었고 그 죽음에 얽힌 진실조차 알지 못한 채 25년을 살아왔습니다. 서건식은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쓴 채 옥살이를 했고 온 가족이 죄인의 식구로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집안이 저마다의 그늘 아래 오래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 한수철이 어린 아들에게 남긴 목소리가 있습니다. 낡은 무전기 안에 담긴 아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말이었지요. 오래도록 전원이 끊겨 침묵에 잠겨있던 그 목소리를 조은혜가 아버지 조성준의 도움을 받아 되살리려 애써 왔습니다. 조은혜는 세상을 떠난 친아버지와 고결을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갈기갈기 찢긴 도면을 한 조각씩 이어 붙이듯 그 소리를 되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전기 속 목소리는 고결이 오래 시렸던 마음을 녹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를 밀어내고 홀로 벼랑 끝에 서있던 고결에게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은 사람이 조은혜였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만합니다. 고결이 아무리 차갑게 등을 돌려도 조은혜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한마디로 그 곁을 지켜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과 곁을 지킨 사람의 온기가 겹쳐질 때 고결의 얼어붙은 마음이 비로소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자리에는 강연자와 조성준의 오랜 회한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갚아온 조성준에게 딸 조은혜의 이 정성은 뒤늦은 속죄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사고 현장에서 어린 고결을 끌어낸 사람도 조성준이었으니 그가 무전기를 되살리는 일에 손을 보태는 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오래 짊어져 온 죄책감을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집안의 상처가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 함께 매듭을 풀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과 함께 이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건식의 억울함이 벗겨지고 고결이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가슴에 품고 오래 얼어붙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지요. 진실은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남기지만 동시에 오래 얽혀있던 매듭을 풀어냅니다.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 새로 돋아나는 것들도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세 집안이 저마다 건너온 강이 조금씩 한마당으로 이어지는 그림을 다음 회에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전 회차의 의미와 다음 회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고대치가 제 입으로 털어놓은 25년의 진실 앞에서 올해 진실 바깥에 있던 고민호가 어떤 걸음을 내디딜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형제가 어떻게 다시 마주서게 될지, 그리고 서승리가 홀로 지던 짐을 마침내 누구와 나누게 될지가 다음 회의 큰 물줄기가 될 것입니다. 무너짐 뒤에 무엇이 새로 세워질지 그 걸음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대치의 실토가 부른 파장과 그 진실 앞에 선 고민호의 선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자리를 지킬 것인가, 진실을 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두 형제의 오랜 벽이 어떻게 허물어질지가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지요. 다음 회에서는 25년을 눌러온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